네, 안녕하세요.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도비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 진행에 앞서서 인트로 영상 먼저 감상하시겠습니다.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양해 말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트로 영상 잘 감상하셨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제 소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저희는 창립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아 4, 5인으로 구성된 스타트업이 창업한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소규모 스타트업 입장에서 기존의 ERP 프로그램은 불필요한 기능이 많고 무겁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프로젝트와 업무 관리 툴이 필요로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희는 도비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필수적인 기능만 갖춘 간편하지만 강력한 툴을 지향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도비란 이름은 두비라는 꿀벌처럼 열심히 일하자라는 뜻과 도비가 자유를 찾았듯이 업무로부터의 자유를 찾자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도비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ERP 측면에서 근태와 비용 같은 필수 기능만을 탑재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툴에서는 한 페이지 안에서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넣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하나의 툴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 도비 프로젝트의 주요 사용자입니다. 주요 사용자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일반 사원은 기본적인 ERP와 프로젝트 참여 및 업무 관리, 공지사항 열람, 채팅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M 사원은 일반 사원이 사용하는 기능에 더불어 각 기능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 회원은 사원 및 팀 관리, 법인카드 관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벤치마킹한 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정보 시스템 네이버 워크플레이스입니다. 네이버 워크플레이스에서는 손쉬운 출퇴근 기능과 법인카드 연동을 통한 비용 처리 기능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두 번째, 협업 툴 태스크월드입니다. 태스크월드에서는 프로젝트 생성과 관리가 간편하다는 점, 그리고 프로젝트 현황을 눈에 쉽게 현황 차트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슬랙에서는 사내 메신저에 최적화된 UI라는 점을 참고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툴 트렐로에서는 하나의 업무에 대해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적용한 개발 방법론과 개발 계획 수립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방법론입니다. 여러 가지 개발 방법론 중 저희는 애자일 방법론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할 시에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애자일 학습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현재 저희가 초보 개발자라는 점과 약 1개월 정도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는 상황에 미루어 보아 애자일 방법론을 모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애자일 방법론 중 변화의 대응과 상호작용 이 두 가지가 큰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실 수 있다시피 이렇게 맨 처음에 칸반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 등을 중요도로 나누어 배치하였고 각 기능을 예정, 진행, 테스트, 완료 4가지의 순환 단계를 거쳐 여러 가지 기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고 이것을 팀원들이 서로 피드백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업 툴을 사용하였는데요. 이렇게 협업 툴을 사용하여서 서로 각자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피드백할 수 있게끔 하는 크로스 체크가 가능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직접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한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만들고자 한 도비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기능에서 칸반보드를 도입해 메인 화면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업무를 생성 시 중요도를 작성하여 팀원들이 모두 현재 이 업무가 어떤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 업무를 수정, 삭제할 수 있어서 어떤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상세 업무를 수정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체크리스트 기능을 활용하여 한 가지의 기능이 끝났을 때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프로젝트 업무 진행률과 나의 업무 진행률을 차트로 시각화하여 구성원들이 지금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저희 프로젝트 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초반 일주일간 분석 및 설계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다음 3주간 코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일주일간 테스트 및 버그를 수정하는 기간을 거쳤고 문서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분석 설계한 문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겪은 애로사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는 제작 동기, 사이트 소개, 사이트 이용자를 기술하였고 이 사이트 이용자에 따라 페이지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요구사항 정의서는 사이트 이용자에 따라 기능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요구사항 명세서입니다. 요구사항 정의서를 기반으로 각 기능을 보다 구체화하여 작성하였고 그 기능을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언어로 기술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의 경우 저희가 겪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저희가 초기에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에 데이터 제거 시에 이렇게 on, delete, cascade 옵션을 적용을 했었는데요. 이때 관리자가 팀을 삭제할 경우에 이 해당하는 팀에 속해 있는 사원에 있는 테이블이 모두 삭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on, delete, restrict 옵션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는 테이블 설계가 면밀히 진행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금 숙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토리보드입니다. 온라인 프로토타이핑 툴 카카오 오븐을 활용하여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과 UI를 스토리보드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프로젝트 기능과 관련된 스토리보드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시스템과 사용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저희는 일반 사원과 PM 사원이 각각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분리되어 있어 이 권한에 따른 기능을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유의하여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 아키텍처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크게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노드.j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경우 MVC 패턴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 인증 처리는 스프링 시큐리티를 통하여
처리됩니다. 또한 컨트롤러는 동기와 비동기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비동기의 경우 REST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자바 객체가 제이슨 데이터로 바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바 객체와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기 위해 마이버티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MySQL을 사용하였습니다. MySQL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서 데이터의 중복을 막고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는 채팅 서비스에서 Node.js를 기반으로 구현해 보았는데요. Node.js는 이벤트 기반의 비동식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보다 빠르게 응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장점을 살려서 채팅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에 백엔드 부분을 Node.js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트러블 슈팅을 중심으로 저희가 적용한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술 설명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는 게 저희가 총 사용했던 기술들을 나열을 한 건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스프링에서 웹소켓 웹소켓, 그리고 DB에서 있었던 문제들, AW 사용하면서 있었던 문제들, 그리고 구글 API를 사용하면서 있었던 문제들, 그리고 Git 관리하면서 있었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프링 웹소켓입니다. 스프링 웹소켓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람 기능을 구현할 때 사용을 했는데요. 알람 기능에서 있었던 문제점은 알람이 여러 가지를 보내야 되고 어떤 거는 한 명에게, 어떤 거는 여러 명에게 보내야 되는데 텍스트 메시지를 파라미터로 받았을 경우에는 들어오는 그 타입이 스트링이기 때문에 그거를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뷰단에서는 스트링을 제이슨 타입으로, 제이슨 형식으로 맞춰서 보내고 받은 파라미터에서 스트링을 제이슨으로 바로 파싱을 하여서 입력된 커맨드에 따라서 어떤 거는 여러 명에게, 어떤 거는 한 명에게, 또 어떤 거는 들어가 있는 그 오브젝트의 컨텐츠에 따라서 메시지가 설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노드에서 있었던 문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드에서는 총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프로미스를 사용해서 해결했습니다. 노드는 비동기 기반 그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 채팅방에 구현함에 있어서 먼저 채팅방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채팅방이 없는 경우에는 메시지 저장, 채팅방이 있는 경우에는 메시지를 바로 저장하고 채팅방이 없는 경우에는 채팅방을 먼저 만든 후 저장을 해야 되는데 비동기로 작동하기 때문에 어떤 게 먼저 실행될지 보장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을 프로미스를 써서 체크 채틀룸이라는 함수를 먼저 실행을 하고 그 함수의 리스폰스에 따라서 채팅방을 만들고 저장을 할지 아니면은 바로 메시지를 저장을 할지 로직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노드에서 있었던 두 번째 문제는 저희가 채팅방이 총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에서 나왔는데요. 채팅방이 나에게 하는 셀프 채팅방, 1대1로 주고받는 다이렉트 메시지 채팅방, 그리고 그룹 채팅방이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의 채팅방에 있다가 다른 종류의 채팅방으로 넘어가면 소켓이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소켓.io의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해서 해결을 했는데요. 소켓.io의 네임스페이스를 활용하면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소켓끼리만 통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URL 패스를 적용을 하여가지고 그 해당 URL 패스에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소켓을 설정을 해주고 그 소켓에 있는 사용자들끼리만 서로 채팅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구글 API 사용하면서 있었던 문제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API는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보다 오히려 인증을 어떻게 받을지가 더 어려웠었는데요. 구글 API 인증키 받는 문서 설명을 보면은 첫 번째로 소개되어 있는 API 키를 이용한 인증 문제에서 보안 문제가 있다 해서 이 API 키만 단독으로 사용하기를 권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말을 보고 그러면 API 키랑 다른 거랑 같이 써야 되는구나 하고 한참을 헤맸는데 알아보니까 밑에 다른 방식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써도 인증을 받고 진행할 수 있어가지고 첫 번째 방식으로는 비전 API를 사용을 해보았고 세 번째 있는 방식으로는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해보았습니다.
비전 API는 저희는 영수증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영수증을 좀 더 빠르고 쉽게 바로 필요한 정보만 뽑아가지고 딥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있었던 문제점은 영수증이 보시면 혹시 아시겠지만 이마트 영수증, 어디 식당 영수증 볼 때마다 모두 양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구현을 하려면은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속 학습을 하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 정도 역량이 되지 않는다 판단을 해가지고 특정 영수증에서만 로직이 구현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전 API를 사용하면은 안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JSON 방식으로 추출을 해내고 그럼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뷰단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구글 드라이브 적용 시 문제 있었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OS 2.0 방식을 사용해서 인증을 했는데요. 이 방식이 다른 방식과 다르게 IP가 포함된 주소는 인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컬호스트로 테스트를 하고 후에 AWS를 배포를 했는데 저희가 도메인 신청이 늦어가지고 미리미리 하지 않아서 AWS 올려놓고 이게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OS 2.0 방식을 사용해서 구글 드라이브 사용하신다면 도메인 신청을 미리미리 배포 전에 하셔서 테스트에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있었던 문제는 이게 얼마 전에 터진 문제인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AWS에 배포를 해놨는데 구글에서 메일이 나왔습니다. 저희 메일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배포한 사이트가 그 가상화폐 채굴에 사용될 위험이 있다 해서 구글 측에서 서비스를 중지를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발송을 받고 저희가 답을 보내면은 다시 2일 이내 답변이 온다 했는데 그 답변이 오늘 왔는데 다시 2일 동안 검토를 한다고 검토 후에 연락을 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됐던 거는 AWS에서 저희가 보안이 그냥 스프링 시큐리티만 사용했는데 그 부분을 무적해가지고 좀 더 보안적인 걸 측면을 고려를 해가지고 배포를 하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저희는 MySQL 트리거를 사용했는데요. MySQL 트리거는 테이블의 삽입, 수정, 삭제 등과 같은 DNL 작업이 발생할 때 데이터 무결성을 위해서 작동됩니다. 저희는 휴가와 관련된 역종교화된 테이블과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 기술을 채택하였는데요. 사용자가 휴가를 신청하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자가 승인하였을 시 옆에 보신 그 테이블에서 승인 여부 컬럼이 승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트리거가 작동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애프터 업데이트 트리거가 발생하면서 브레이크 리스트, 즉 여기 휴가 목록에 그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트리거를 한 번 더 적용해서 애프터 인서트 트리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서 들어간 값에서 계산을 하여서 최종적으로 DB에 그 값을 저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변환된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MySQL에서 이벤트 스케줄러를 사용하는데요. 특정 시간에 사용자가 입력한 쿼리, 프로시저나 함수 등을 사용자가 정의한 시간에 자동으로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저희는 이 기능을 휴가, 연장금을 신청해서 사용하는데요. 왼쪽과 같이 처리되지 않은 데이터가 계속해서 사이트에 남아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처리되지 않은 데이터를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했어야만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신청한 이후로 5일 이상 미승인 상태가 유지되면 만료 상태로 전환하게 이렇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처리된 데이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이벤트 스케줄러는 서버에 많은 부하를 일으키게 합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새벽 시간대, 그러니까 트래픽이 적고 그리고 사용자가 많지 않은 그 시간대를 채택해서 이 기능이 동작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AWS를 사용했는데요. AWS는 IaaS라고 해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1년 동안 이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고 그리고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아무런 비용을 들지 않고 저희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웹 서비스 운영과 달리 저희는 바로 웹에다가 바로 디플로이를 해서 클라이언트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게 했기 때문에 별다른
서버 구축 비용과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AWS 사용 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서버는 리눅스 OS를 채택하였는데요. 리눅스 OS는 윈도우 GUI 인터페이스와 다르게 터미널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거기서 이제 파일과 폴더들을 관리하는데요. 이런 점이 좀 저희한테는 생소했고요. 폴더별 권한도 이제 폴더에 따라서 삭제, 제거, 그리고 읽기 그런 것도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해야 되고, 파일 경로 또한 어디에 서버 파일이 올라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찾기가 다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AWS에 올리기 위해 그 소스를 또 따로 사용했었는데요. 그 소스에는 이제 파일 경로라든가 이제 웹 주소 등을 따로 관리했기 때문에 팀원들과 협업을 하면서 소스 트리로 이제 깃을 푸시하고 풀었는데도 약간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키페어는 AWS 서버를 만들면 발급되는 비밀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키인데요.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서버를 만들면서 한 번밖에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다루셔야 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서버가 이제 암호화폐 채굴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점이 조금 저희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는 Git과 소스트리를 사용해서 형상 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Git은 저희 개발 환경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저희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 개발 초기에 Node.js의 모듈 폴더, 그 폴더는 사실상 그 Git에다가 올려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파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Git에 올려서 사용하였더니 푸시나 풀이 굉장히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폴더는 Git에서 삭제를 했고, 또 추적 등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Git을 사용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병합 충돌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는 KDIF3라는 외부 병합 툴을 활용해서 보다 손쉽게 충돌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연 영상이 있겠습니다.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스프링 스킬트를 통해 권한에 따라 접근 가능한 페이지가 분리됩니다. 관리자로 로그인 시 경고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통해 사원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팀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신입사원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사원의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중복 검사를 비동기를 통해 진행합니다. 정규 표현식을 기반으로 휴대폰 번호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진행합니다. 로딩 이미지와 셋 얼럿을 이용해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시켰습니다. 사원 등록과 동시에 자바 메일 썬더와 벨로시티를 기반으로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이 발송됩니다. 정규 표현식을 기반으로 비밀번호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비동기로 진행합니다. 관리자는 법인카드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규 표현식을 기반으로 유효기간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진행합니다. 정규 표현식을 기반으로 카드 번호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진행합니다. 공백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효성 검사를 진행합니다.
메일이나 비밀번호 입력 오류 시 해당 오류 메시지가 화면에 출력됩니다. 이메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메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름과 휴대폰 번호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회원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비동기로 확인합니다. 비밀번호를 찾아보겠습니다. 유효한 메일을 입력하면 해당 메일로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이 발송됩니다. 패스워드 인코더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암호화 처리한 후 DB에 다시 저장합니다. 이제 출근해 보겠습니다. 메인 화면의 헤더에서 출퇴근 여부를 체크하면 사원의 출퇴근 시간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이를 통해 사원의 근태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풀 캘린더를 기반으로 회사 전체 일정, 프로젝트 일정, 개인 업무 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감이 임박한 업무, 출근한 팀원, 최신 순회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 중인 프로젝트와 현재 진행률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M 회원은 공지사항 글 작성 권한을 갖습니다. 썸머노트 에디터 라이브러리를 통해 간편하게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피커를 사용해 회사 일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파일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원으로 자신의 근무 현황을 관리해 보겠습니다. 일반 근무와 연장 근무 현황을 차트로 확인할 수 있고 계산된 근무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장 근무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신청해 보겠습니다. 데이트 타임 피커를 통해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차 신청 시 프로그레스 바가 활성화되어 일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왼쪽 화면에서는 자신이 신청한 부재 항목을 풀캘린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M 사원은 Node.js의 socket.io를 기반으로 1대1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수신 시 웹소켓을 통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PM 사원으로 일반 사원이 신청한 부재 일정을 승인해 보겠습니다. 5일 동안 미승인 시 데이터베이스의 스케줄러 이벤트를 통해 해당 신청 내역은 자동으로 반려 처리됩니다. 무달창을 통해 신청한 내역을 확인하고 반려 시 반려 사유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원은 신청한 결과에 대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재 일정이 승인되면 MySQL 트리거를 기반으로 신청 회원의 연차가 계산됩니다. 일반 사원은 미승인된 부재 일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정산을 신청해 보겠습니다. 모든 항목들은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 영수증 사진을 첨부하면 구글 비전 API를 통해 자동으로 사용일, 사용처, 사용 금액이 입력되어 보다 편리하게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간 사용한 비용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기반으로 페이징 처리되어 있습니다. 검색 기능을 통해 항목별, 날짜별로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비용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렉트 박스에서 연도와 월을 선택해 해당하는 날짜에 따라 항목별 지출 비용을 차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M 회원으로 프로젝트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진행과 완료로 관리됩니다. PM웨어는 새롭게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프로젝트명, 날짜, 참여자를 작성해 간편하게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셀렉트 툴을 통해 참여자를 쉽게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생성과 동시에 웹소켓을 통해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알림이 전송됩니다. 프로젝트 생성 후 메인 페이지입니다. PM 사원으로 업무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업무명, 담당자 중요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업무 추가와 동시에 프로젝트 현황에서 업무별 담당자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M 사원은 업무의 모든 항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 마감일이 입력되지 않으면 수정할 수 없습니다. (1대1) 채팅을 통해 업무 담당자와 즉각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프로젝트와 업무, 채팅과 관련된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M 사원에게 답장해 보겠습니다. 일반 사원으로 프로젝트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오달창을 통해 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원은 날짜와 진행 상황을 직접 설정할 수 있어 자율성을 확보하고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세 업무를 추가하고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체크 여부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체크리스트가 완료, 미완료로 나누어 관리됩니다. 프로젝트 현황 화면입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진행률과 담당자별 업무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별 업무 진행률을 확인하고 나의 업무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당된 전체 업무 대비 완료된 업무 비중이 계산되어 차트로 표현됩니다. 지금 테스트 상태인 업무를 완료 상태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차트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나의 업무 진행 현황이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API를 통해 프로젝트와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으며 타임라인으로 업로드된 파일명과 올린 사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로드되어 있는 파일을 손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시연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앞으로 팀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예. 6개월 동안 짧다면 짧고 길면 좀 긴 시간이었는데 일단은 여기 한 2, 3개월 동안 고생해주신 저희 팀원들분들께 되게 감사드리고 다들 팀원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할 텐데
좋은 마음으로 다시 만날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같이 한 팀원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같이 해서 정말 감사했고요. 다시 한번 또 이번 6개월 과정은 제 삶에 있어서 좀 삶의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강사님이 6개월 동안 참 많은 걸 알려주셨는데 다 흡수하지 못한 걸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참 좋은 사람들과 같이 프로젝트하고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전공자로서 6개월간의 코딩을 배우는 작업이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강사님의 열렬한 강의력과 따뜻한 미소와 또 다른 이제 같이 함께했던 저희 기수들의 좋은 사람들의 뭔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서 그 6개월을 행복하게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3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실 저희가 중간에 주제도 바뀌게 되었고 템플릿도 변경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많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조금 많은 요구사항들을 팀원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것들을 팀원들이 묵묵히 되게 잘 받아주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었던 것 같아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도 다 같이 열심히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동안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보다 여기서 다 같이 있을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은 6개월 동안 또 팀원들이 잘 같이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고 해주신 강사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프로젝트 조장을 맡은 이욱재라고 합니다. 먼저 조원들이 자기 이름을 말 안 해가지고 저희 이름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은 제 우측부터 이제 김광민, 이혜리, 박성호, 김정균, 최경렬 이렇게 저희 6명에서 프로젝트 진행했고요. 프로젝트 진행하기 앞서서 저희 뭐 도커라든가 Vue.js라든가 많이 욕심을 냈었는데 그거를 다 활용을 못해서 아쉬움이 좀 남고, 말한 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프로젝트 설계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상까지 하나하나 다 처음 하는 건데 팀원들이 다 열심히 해줘가지고 결과가 나와가지고 다 팀원들한테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로 진행할게요. 시간이 없어서.